안녕하세요. 덥긴 한데 조금 달라졌죠. 일단 습기가 없으니까 꿉꿉한 게 없고 좀 온도는 뭐 이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나지만 어쨌든 간에 습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한 10일 정도, 10일도 안 남았네. 한 7일 정도만 돼 있으면 이제 확실히 달라질 거예요. 그 며칠 안 남았으니까 건강 유의 잘 하시고요. 자, 오늘은 그 평화시장에서 의류를 이렇게 이제 판매하시는 아가씨인데, 나이가 지금 39이에요. 그래서, 언니 어떻게 알고 전화를 했어요? 했더니, 어머니가 얘기해 줬다는 거야. 그래서, 그래? 그럼 뭐, 어떤 이유로 전화한 거야? 했더니, 어머니가 매일 독촉을 해서, 독촉을 해서, 결혼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상담을 드리려고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 들어보니까 본인은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없대요. 예,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 사주를 보니까 결혼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해도 이렇게 같이 오손도손 살 수가 없어. 어머님도 떨어져 살아야 되고 남편도 남편 되는 사람도 이렇게 떨어져서 살아야 돼. 같이 붙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알콩달콩 사는 거, 보통 일반적인 이제 결혼하면은 처음에 재밌게 살잖아요. 그런 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본인이 결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본인이 사주를 한지 아니면 본인이 스스로 아는지, 사주로 봐서는 뭐 결혼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시는 것보다 하면은 좀 피곤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풀어줄 테니까, 자, 본인이 생각하는 거하고, 본인 사주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한번 설명하는 걸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 보시고요.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사주는 이제, 그래요. 지금 이제 39 대신, 이제 아가씨죠. 아가씨인데, 상당히 사주 보니까 큰 돈도 벌게 생겼어. 근데 이제 또 한 가지는 이 사주가 약하기 때문에요. 사주가 약하기 때문에 절대로 무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그거는 미리 내가 말씀드리고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병인년 신축월 갑술일 신미시에 태어났어요. 그럼 자, 여기서 보시면 여기 있는 글자가 8글자인데 여기 보면 8글자죠. 3, 2. 이 8글자죠. 자, 요 주인공이 목이 2자, 목이 하나하고 2자, 그 다음에 화가 1자, 그 다음에 토가 3자,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금이 2자, 하나, 둘,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사주예요. 그러면 자, 이 간목 입장에서 보면은, 목 입장에서 보면은, 목이 2자하고, 나를 생해주는 수가 없어요. 여기. 수가 인성이야, 인성. 자, 요렇게 된 구조인데, 조금 달리 우리가 한번 이걸 보면은, 이 간목이 있는데, 간목이 언제 태어났어요? 한겨울에 태어났죠. 엄청 추울 때 있는 이 나무예요. 그러니까 이 나무가 성장을 한다든지, 그런 상황은 좀 아니죠. 그냥 일단 머물러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추운데 뭐 자랄 수가 없죠. 자, 여기 이제 햇볕이 하나 있는데, 나름대로, 그런데로 도움은 되죠. 아무리 추워도 이렇게 태양이 떠 있으니까.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여기서 이제 물도 필요 없죠.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근데 물도 얼어 있는 상태가 되죠. 이 추월이 되면은. 근데 물이 없어요. 여기서 물이 인성이니까 이 사주에서 인성은 어머니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나를 어머니가 나랑 같이 산다든지 혹은 나한테 관련된 거를 자꾸 이렇게 어찌 보면은 그 자녀에 대한 어떤 걱정하는 거지 실제로 지금 할 얘기가 없어요. 이런 경우는. 이제 성인이 돼서 본인이 알아서 경제적인 거 다 알아서 책임하고 사업을 잘 하고 있고 그러니까 구태여 나한테 무슨 얘기할 건 없죠.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부모님들은 결혼을 안 했으면은 그 자꾸 이렇게 독촉을 해. 전화도 하고, 핸드폰으로도 하고, 전화도 하고, 너 이러이러한 사람이 있는데 한번 만나볼래? 뭐 이런 얘기 자꾸 하죠. 근데 그거는 조금 한 20, 30년 전에는 뭐 그냥 막연하게 다 하는 걸로 알겠는데 요즘은 그 결혼하는 걸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냥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요즘에. 아니, 지금 사업 잘하고 있는데 구태여 뭐 만나서 복잡하게 살 필요 없잖아.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 갑목 입장에서는 지금 잘할 수가 없죠. 한겨울에 태어났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물이 만약에 오게 되면 물은 얼어 있는 상태지만 자, 이런 상태에서는 이 나무도 다 얼어버리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나한테 영향을 주는 건 뭐냐면 같이 있으면 내가 얼어버리는 거야, 나무가. 그러니까 도움이 안 되는 거야, 어머니 자체가. 그러면 이제 남자를 보면은 남자는 여기서 금이에요, 금. 이 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금이 하나는 이렇게 합의되어 있고 그 다음 하나는 이렇게 자, 이렇게 합의되어 있다는 묶여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 신금이 묶여 있다는 건 남자가 묶여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여기 묶여 있는 게 이렇게 묶이는 게 깨져 버려야 돼, 이렇게. 아니면 이게 늦게 결혼하는 거예요. 늦게 이게 지금 자식 자리에 남편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늦게 결혼할 수 있는 팔자다. 그렇게 보시는데 이게 또 왜 안 좋냐면은 자, 여기 입장에서 봤을 땐 지금 이 목 자체가 실질적으로 이 금생수에서 여기에 있는 금은 이게 큰 힘이 있는 금이든 없든 어쨌든 기본적으로 자꾸 물을 생성하려고 그러죠. 물을 만들어. 금생수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똑같아. 네, 물을 만든다는 거는 나를 얼린다는 뜻이잖아요. 한겨울에.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도움이 안 돼요. 이 사주로 봐서는. 그러니까 결혼해도 그래서 내가 이 자체가 결혼해서 가끔 어쩌다 이렇게 만나봐야지 이게 좋지. 왜 그러냐면 이 사주 구성으로 봐서는 여기 이제 재성이거든요. 돈이거든요. 이렇게 돈. 이 재성이 많다는 거는 사주에서 내조를 잘한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 수가 많으니까 토가 많으니까 토생금이 되니까 남편을 어떻게 돼? 이 내조를 잘하게 보인다는 거죠.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어디 나가서 뭘 할 수 있을 때 여기한테 얘기하면 내가 볼 때 돈은 다 대줘. 그 대신 같이 붙어 있으면 어렵다는 거. 왜? 나를 힘들게 하니까. 금이 옆에서.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사주에서는 돈 버는 재미, 또 그게 좋고, 또 한 가지는 내 주위에 있는 어머니나 남편이 주위에 있다는 건 나를 힘들게 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안 좋다는 거야. 이런 경우가 뭐 주말 부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주말 부부보다 더 많은 시간, 뭐 한 몇 개월에 한 번씩 얼굴 볼 수도 있다든지 뭐. 그래도 그것도 괜찮다는 거야, 오히려. 이 주인공 입장에서는. 어머니도 마찬가지죠. 이 수가 들어오면 좋지 않아, 지금. 이 상황에서. 자, 이제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일단. 그러고 여기서 이제 왜 이 사주가 나름대로 자기 자영업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주어졌냐면 이게 한하고 조한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남의 말을 잘 안 들어. 그리고 변동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내가 뭐 하려고 마음먹은 거. 초지일관 내가 처음에 마음먹었던 그거를 끝까지 지키고 가는 구조로 돼 있다는 거야. 한하고 조한 기운 때문에. 이런 사람 옆에서 누가 이렇게 좋은 아이템이 있으니까 한번 같이 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런 사람들은 귀에 안 들어와요. 내가 하고자 했던 것만 초지일관으로 밀고 나간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이 사주 대운을 해서 봤을 때 여기서 필요한 건 뭐냐면 목하고 그 다음에 화가 필요한 사주예요. 목하고 화인데 여기 수가 들어왔죠? 그러니까 좋지도 않아, 어렸을 때. 또 금이 들어오면 또 안 좋죠. 그 다음 66세부터 이렇게 오면 좋아. 그러니까 이 사주는 말년이 좋은 사주예요. 그러니까 지금 젊었을 때니까 돈 많이 벌어서 투자도 좀 해놓고, 해놓으면 나중에 56세부터는 정말 이렇게 인생을 즐기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뭐 크게 다른 건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이제 요거 공부를 하면은 여기에 있는 금, 요거는 이제 남편이에요. 목 입장에서 목이니까 나를 극하는 거죠. 금극목. 그러니까 요건 남편. 이 남편인데 여기 물을 만들잖아. 금생수니까. 이렇게 되면 나한테 안 좋은 영향을 준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 목을 우리가 이 목 자체가 지금도 얼어 있는 상태잖아. 한겨울이니까. 여기에 물을 갖다 보면 어떻게 돼? 완전히 얼어버리죠? 그러면 이제 죽어 있지는 않지만 성장을 할 수가 없죠. 어쨌든 안 좋은 조건이잖아. 그러니까 금이 남편인데 수를 만드니까 목은 완전히 얼어붙게 돼 있죠. 수도 마찬가지죠. 수는 어머니인데 지금 얼어 있기 때문에 나를 또 얼려놓는 거야. 그러니까 어머니가 나와 같이 있는 게 안 좋다는 거. 남편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 사주가 이제 겨울에 아주 추울 때 태어났는데 이 구조를 보면은 약하죠. 목이 두자고 나를 생각할 수 있는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다 내 힘을 빼가는 기운이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약하죠. 이렇게 되면 지구력이라든가 뭐 체력, 인내력 이런 게 좀 약해. 그래서 내가 처음에도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런 경우는 일을 너무 열심히 하는데 일이라는 게 매일 정해놓고 7시면 끝난다. 이런 일은 없잖아요. 자기 일을 하는데. 그렇게 이걸 잘못하면 과로할 수가 있다는 거야. 이 과로가 금물이야, 이런 사주는. 그러면 정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야. 왜? 근데 기본 체력이 약한데 일을 많이 하다 보면 내가 지쳐서 어떻게 돼? 과로가 되죠? 그렇게 되면 내가 자꾸 병을 얻게 돼. 그러니까 반드시 이제 그거는 꼭 이렇게 알고 계셔야 돼. 거기다가 지금 목이기 때문에 이 사주에, 이 역학에 있는 이 60갑자 중에서 가장 강한 게 간목인데 이게 리더십이 가장 강한 게 간목이야. 이 자체가. 그러니까 간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리더십이 강하고 그다음에 우두머리 역할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자기가 직원을 두고 어떻게 돼? 젊은 나이지만 이렇게 돈을 벌고 있잖아. 그러니까 리더 역할은 잘할 수 있다는 거야. 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겨울에 실질적으로 자월이나 축월에 태어나면은 이게 다 얼어 있는 거잖아. 이럴 때는 그냥 이 조후로 봤을 때 이렇게 겨울에 태어나면 용신은 무조건 목화가 돼야 돼. 봄, 여름. 봄, 여름이 와야 이게 살 수 있다는 거야. 그 여기 지금 봄하고 근데 이게 봄인데 초봄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봄 역할을 할 수 있죠. 근데 요거는 지금 아직까지 얼어 있다고 봐야 돼. 그래서 앞으로 요렇게 자월이나 축월에 태어났을 때는 용신은 나한테 꼭 필요한 기운은 목하고 화 기운이다. 이제 그렇게 기억하시고 또 한 가지는 이 사주가 축, 술, 미라고 해서 이 토가 이렇게 엮여 있어요. 세 글자가. 이렇게 딱 엮여 있으면 실질적으로 축, 술, 미에서 세 글자가 이렇게 묶여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걸 우리가 이게 삼형살이라고 그래요. 형살. 이렇게 형살이 있으면 이 토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형살이 삼형살이 있을 때는 토기운이 강해서 어떤 갈등이라든가 그 다음에 재정 문제, 건강 문제 같은 거 이런 게 유발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제가 미리 얘기했죠. 이 사주는 이렇게 에너지가 약하기 때문에 무리해서 과로하면은 한번 자꾸 병의 문제가 생기면은 치료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금방 치료가 안 된다는 거야. 기본적인 에너지가 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축술은 형살도 걸려 있고 사주가 신약 사주이기 때문에 아팠을 때는 회복되는 게 쉽지 않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 그러니까 이건 간단해, 이 사주는. 딱 이렇게 기본적으로 딱 갈려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본인이 남자가 나한테 도움 주려고 하는 것도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어머니도 나한테 뭐 하려고 하는 게 나한테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혼자 사는 게 편하다는 거야, 오히려. 결혼 안 해도 오히려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매달리질 않는 거예요. 자꾸 어머니가 전화해가지고 이제 나이가
우리가 하는 얘기로 내일 모이면 40인데 40 되기 전에 결혼을 해야 되지 않겠냐 자꾸 이러니까 지금 이렇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어머니가 얘기한 대로 지금 간절하게 꼭 결혼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없어요. 그리고 내 생각에는 결혼을 하겠다 했는데 지금 이 구조로 봐서는 신랑감을 잘 골라야 돼요. 어떤 식으로 골라야 되냐? 내가 필요로 하는 목화, 봄, 여름에 태어난 남자를 만나야 돼. 그래야 내가 좀 도움이 돼. 그렇지 않고 지금 이렇게 가을에 또 추운 계절에 태어난 사람을 만나면 나는 또 어떻게 돼? 얼게 돼 있어. 이 목이니까. 자라질 않고 얼어버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남자를 만나는데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할 바에는 꼭 10명 정도 이렇게 줄 세워서 10명은 이렇게 다 물어봐요. 어느 것부터 물어봐야 돼? 생일이 언제 태어났어? 이거부터 물어보라고요. 그러면 봄, 여름에 태어났다. 그러면 그 중에서 고르면 된다는 거예요. 간단해.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거는 크게 이거 뭐 저거 설명할 것도 없어. 간단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 본인이 능력이 있다는 거야. 리더십이 있고, 목이 있기 때문에. 자, 리더십이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주위에 누군가가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이 귀가 얇아서 이 얘기 저 얘기 듣고 일어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초지일관으로 밀어붙이기 때문에 절대 위험할 수가 없어 이런 경우. 승승장구할 수 있어요. 여기서 보면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편제라고 그래서 이 돈이 이렇게 깔려 있어. 여기에 원래 남편 자리인데 남편 자리에 돈이 깔려 있으니까 이 사람은 저기 신랑이 뭐 남편이 보여요? 돈이 보여요? 이 사주는 돈이 보이잖아. 지금 돈하고 살고 있는데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어. 이렇게 구조되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돈은 벌 수 있어요. 많이. 돈 벌시면은 언제냐면 요때 56세부터 요때에 조금 준비해서 56세부터는 용신이라고 해서 나한테 필요한 기운이 들어와요. 화하고 목이 들어오니까 이때부터는 지금까지는 좀 고생했는데 앞으로 좋아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 더 이상 뭐 이런 사주보다 더 좋은 사주 별로 없어.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제 이거 금요일 날 올린다고 그랬으니까 지금 강의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들어보시면 어머 그냥 내가 생각했던 대로 사주도 그렇게 가고 있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이거는 이제 일단 정리할게요. 자, 구독을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